안녕하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을 통해서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차트를 그리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불리시나요? 요즘 굉장히 재테크가 유행인 것 같은데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 데이터 주식으로도 우리가 재테크를 하게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재테크의 하나의 방법인 주식을 가지고 파이썬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차트를 그리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산도 불리고 파이썬 실력도 불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목표는요. 네이버 금융에서 원하는 종목의 일별 시세를 크롤링을 해 보겠습니다. 시간별 시세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크롤링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일별 시세를 한번 크롤링 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래프에 어떤 정적인 그래프를 하나 우리가 그려 볼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동작에 반응을 하는 그래프를 하나를 그려 볼 거예요. 반응형 그래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꼭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라이브러리는요. 판다스, 그다음에 시본이라는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플랫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데이터를 크롤링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차트를 그릴 것이에요. 크롤링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크롤링할 때 기억나시죠? URL 구조를 확인을 해야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포문을 돌릴 때도 굉장히 편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크롤링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은 URL 구조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크롤링을 할 건데요.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파이낸스 네이버가 네이버 금융이에요. 여기를 접속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검색을 하는 것이죠. 저는 참고로 주식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주식 데이터를 파이썬으로도 가지고 올 수 있다를 알려드리기 위함이지 여러분들께 이 차트를 그려서 어떤 주식에 투자하세요를 말씀드리는 수업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요즘에 LG화학을 좀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LG화학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면요. URL 주소가 요렇게 변경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시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세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서 시간별 시세와 일별 시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클릭을 해서 들어오는 즉 시세 탭에다가 클릭을 함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또 있었죠. 바로 URL 부분에 시세.nhn이라고 되어 있고 코드라고 하는 값이 총 6자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6자리는 어디에 해당하냐면요. 여기 지금 LG화학 옆에 여기 요렇게 되어 있는 6개의 글자들 있잖아요. 얘랑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한번 삼성전자도 검색을 해 볼까요? 삼성전자도 6자리에 대한 숫자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곳을 URL 자체를 0059 뭐죠? 0059
5930이네요. 5930으로 하면 삼성전자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6자리 코드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에서 이 6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목 코드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불편하게 뭐 삼성전자 검색해서 종목 코드가 무엇인지 엑셀에다 하나 저장하고 LG화학의 종목 코드가 무엇인지 뭐 찾아서 또 저장하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한국거래소에 이 종목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들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크롤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 한국거래소 종목을 가지고 오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정말 코드 한 줄이면 돼요. 바로 요거라는 거죠. 음. 판다스에서 HTML을 리드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들이 URL을 집어 넣으신다면 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값들을 받아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이 한 줄만 한다면 데이터가 받아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실제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어, 이 한국 거래소에서 이것을 엑셀 파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접속을 요렇게 해 보시면은요. 엑셀이 지금 다운로드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회사명이 존재하고 이제 종목 코드도 요렇게 있고 상장이 언제 되었는지 뭐 대표는 누구인지 뭐 홈페이지는 어떠한지 이런 정보들을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순히 한 줄만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해당 내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 밑에는 다른 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막 변경하는 것들이에요. 즉 내가 상장일 자체를 좀 우리가 어센딩을 해서 보고 싶다라고 해서 요렇게 변경을 한 거고 여러 가지 컬럼들이 있는데 필요 없는 컬럼들은 다 지워 버리고 우리가 꼭 필요한 회사명과 종목 코드만 남긴다라는 코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컬럼 자체가 한글로 되어 있으면 코딩을 하기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변경하는 부분 요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반드시 코드 그 종목 코드 같은 경우에는 6자리를 맞춰 주셔야 되는 건데요. 그 6자리를 맞춰 주기 위해서 요런 함수가 사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는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목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셨듯이 일별 시세의 경우에는 시세데이라고 해서 요렇게 종목 코드를 넣어 주시면 되는 상태이고요. 이 일별 시세의 경우에 우리가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1, 2, 3, 4 요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1, 2, 3, 4에 대한 페이지 구조를 보려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여러분들 검사를 통해서 HTML 코드를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종목 코드 옆에 AND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가 적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별 시세에 대한 URL 정보를 또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연습 삼아서 페이지 1 번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크롤링을 해 오는 거죠. URL을 만드는 걸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 시세 데이에 그다음에 코드 종목을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AND로 연결이 돼서 페이지라는 것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되는 정보는 실제로 종목 코드와 페이지 번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전에는 내가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고 싶은 회사에 대한 정보와 지금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이 URL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URL만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은 또 너무나 쉽습니다. 코딩 한 줄이면 되는 거예요. pd read html 해서 URL을 주게 되면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쉽죠? 저도 이렇게 해서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판다스 라이브러리가 이럴 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LG 화학에 대해서 여러 페이지를 반복을 해 가지고 대량으로 가지고 온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페이지에 있는 부분만 포문을 돌면서 변경이 되면 되겠죠. 1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추가된 부분이 요 부분이겠죠. 리스트 1 번부터 20 번까지 내가 포문을 돌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레인지인 경우에는 네, 1 번부터 22일 요렇게 만들어 놔도 우리 그 포문 돌 때 20 까지만 도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페이지에 1, 2, 3, 4 요렇게 들어갈 거고 URL이 요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요 값을 아까 가지고 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 번만 가지고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과 함께 차곡차곡차곡 쌓이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df append라고 해서 차곡차곡 페이지별로 얻어진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요,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또 이 코드를 활용해 보실 수 있겠죠. 내가 보고 싶은 회사 자체가 딱 한 개만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일 수 있잖아요.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돼요? 포문을 또 만들어서 각각의 회사별로 데이터를 축적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다음에는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좀 클렌징합니다. 중간중간에 NA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즉 결측 값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행들은 모두 다 제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역시 한글로 된 컬럼명을 영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게 되면 플로트 형식, 즉 소수점이 있는 형태로 오게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뭐 종가라든지 전일비라든지 시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정수 형태이잖아요. 우리가 100.5 원을 줘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으니깐요. 그래서 인트형으로 타입을 바꿔준 다음에 date라고 되어 있는 그 스트링 값을 우리가 정말 date time으로 변경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차트를 그릴 때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에 대한 그래프를 차트로 그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일일 시세를 보게 된다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쵸? 최신 날짜부터 시작해서 데이터가 요렇게 축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뒤집는 역할을 해 주는 함수를 부르는 거죠. sort라는 함수를 통해서 네,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합니다. 뭐를요? 날짜 기준으로요. 자, 그다음에는 시본 라이브러리 하나와 그다음에 플랄리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을 하신다면 주 주피터 노트북 내에 차트가 그려질 수 있도록 즉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도록 요거를 같이 선언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주피터 노트북 사용자가 아니시라면 이 부분은 주석으로 처리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단순형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냥 요것만 호출을 해 주면 돼요. 이 플랫에 플랫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맵플랫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다음에는 반응형 차트가 정말 재밌는데요. 제가 여기에 링크를 걸어 놓았어요. 여기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요. 반응형 그러니까 반응형 그래프를 되게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마음에 드는 차트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런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해서 적정하게 변경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요렇게 마우스가 올라갈 때마다 이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요렇게 뜨는 거 보이시죠? 그쵸? 요렇게 원하는 정보들을 요렇게 팝업 창처럼 이렇게 뜰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툴바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서 PNG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크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클릭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러면 주식 데이터인 경우에는 시간에 의해서 뭔가가 변화되는 양상을 그리는 거잖아요. 특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요런 파이낸셜 차트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타임 시리즈라고 해서 시간의 흐름별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캔들 차트 아시죠? 그쵸. 요거 뭐 봉을 그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를 클릭해서 인제 들어가면은 실제로 "이런 그래프를 만든다."라는 거에 소스 코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카피를 해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겠어요. 저는 여기서 마음에 들었던 차트가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식 데이터를 볼 때 뭐 한 달의 차트를 그리기도 하고 6 개월의 차트를 그리기도 하고 1 년의 차트를 그리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데이터의 차트를 이렇게 그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각각 하나하나를 그려서 비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놓으니깐요. 버튼을 클릭하면서 나오는 그래프의 양상이 다르고 또 밑에 이런 바 같은 게 하나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기간만 요렇게 선택을 해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활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되게 어려워 보이는 것이 너무 쉽게 몇 줄의 코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스 코드를 가지고 와서 저는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반응형 차트를 그릴 수 있게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면 더 많은 종목을 크롤링하기 위해서 어느 부분에 폼문을 넣어야 할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어 종목 코드에 대해서 데이터만 가지고 오지만 여러 회사를 가지고 올 때는 회사를 구분하는 구분자도 있어야 한다라는 거 생각이 드시죠? 그냥 단순히 회사 종목에만 포문을 넣는다면 데이터가 뭐 LG화학 정보도 들어가 있고 뭐 삼성전자 데이터도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구분 인자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세요. 이렇게 고민을 해 봐야 여러분들의 파이썬 실력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 내용만 배우면 무궁무진하게 할 게 많아요. 즉 이렇게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가 있다면 여러분들 DB 만들 수 있잖아요. 즉 파일이 DB이기도 하죠.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몽고DB라든지 SQLDB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나만의 DB를 만들어서 주식 데이터를 막 축적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빅데이터가 되고 빅데이터가 되면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분석을 하게 되면 언제 매매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롤링한 데이터를 나만의 DB로 만들어 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어도 여러분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차트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반응형 차트이기 때문에 얘를 HTML 코드로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HTML 코드로 변환을 한다라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웹서버를 만들 수 있다면 그 HTML 코드를 심어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반응형 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자, 그다음에 "나는 웹서버 이런 거 잘 몰라. 그런데 PPT로 분석 자료 만들고 싶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차트들을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이전에 그 업무 효율화로 인해서 그 PPT 자동으로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분석 자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PPT를 만든 것을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주식에 되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주식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예인들의 사진이 올라오면 연예 뉴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봇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제는 주스 뉴스 주식 주식 뉴스를 만드는 봇을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뉴스봇을 제가 참고로 링크를 달아 놨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여러분들 '아 내가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이 확 드실 거예요. 제가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볼게요. 요렇게 되어 있어요. "LG화학 얼마에서부터 거래 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거래가 시작하는 시점에 이렇게 봇으로 뭔가를 만들어 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더 어렵지 않은 부분들은 네. 팝업이 엄청 많이 뜨네요. 네. 그냥 단순히 뭐 "전일과 변동 없이 얼마의 거래를 시작했습니다."라고 하고 이렇게 "봇이 만들어진 겁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차트도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뭐 전일 대비 얼마였고 지금은 올라가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거 등등등을 더 쓰실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주식 데이터 가지고 오기 그리고 차트 그리기만 수행하지 마시고 이거를 활용해서 얼마나 더 나의 삶에 더 필요를 느끼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가 배운 내용은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차트를 그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금융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의 일별 시세를 크롤링해 보고 두 가지 종류의 그래프를 그려 보았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고요. 그 다음에 구현 순서는 우리가 크롤링을 하다 보니까 URL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URL 구조 확인을 했어요. 근데 URL 구조를 확인을 하니까 패턴이 있었다라는 거죠. 즉, 어떤 코드 값이 회사들마다 각각 변경이 되었는데 그 코드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한국거래소 종목 가져오기를 하였어요. 그 다음에 그 URL에 맞춰서 주식 데이터를 너무 쉽게 가지고 왔죠.
판다스의 read htm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를 그리면 되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편리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